자, 토지 등록 329페이지. 329페이지. 자, 이제 2장입니다. 2장이 우리가 토지 등록이었는데, 여기 아까 써져 있던 거 보이세요? 응? 응.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든, 솔직히 말하면 100번도 더 해요. 한 2, 300번 할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밑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공부하는 데가 2장이다 그랬죠. 여기 공부하는데 그래, 책에서 2장 토지의 등록. 그럼 토지의 등록에서는 요 4개 공부하시는 거예요. 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원래 이제 아까 토지 표시하면 앞에 요 소재도 있었죠? 소재 있고 여기에 좌표도 있었잖아요. 근데 소재하고 좌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요 말만 보시면 되는 거고 내용이 나오는 것은 요 4개예요. 자, 그럼 지번부터 갑니다. 자, 밑에 필지 구성에서 지번 4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적법 12문제에서 4문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4문제 나오는데 어쩔 때는 뭐 지번이 안 나오고 지목에서 2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거의 한 문제씩은 꼭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번 볼게요. 자, 지번. 자, 의 읽어보겠습니다. 자, 329페이지고요. 예,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역 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예, 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예, 이게 지번이고요. 지번의 표기와 구성. 자, 요거는 이제 거기 써져 있는 말이 조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그대로 나온 말입니다.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요. 지번은 무엇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요. 임야대장, 임야대 등록한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요. 산자. 그래서 우리가 100번지가 있고요. 다른 토지예요. 중동 100번지하고 중동 산 100번지는 다른 토지라고. 네, 이거 뭘로 하냐면 우리가 아까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다 그랬죠.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들은 지번에 그냥 숫자만 써. 근데 이게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다 그러면 앞에다가 산자를 붙여. 그래서 앞에 산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건 어디에 있는 토지다.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산 100번지는요. 임야인가요? 그러면 안 된다. 아까 임야 몰라요 그래요. 몰라요. 네. 제가 아까 임야대장에 임야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임야가 토지대장에도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산자 있고 없고는 임야다 아니다 이 말이 아니라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냐 아니냐 이 말 뜻이에요. 산 100번지가 임야가 아니라 묘지일 수도 있다고. 되셨나? 과서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라고 붙은 것은 어디에 있는 토지.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라는 뜻이지 임야라는 얘기가 아니다. 예, 됐어요. 자, 그럼 글을 다시 볼까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그 다음에 임야대장 및 임야대에 등록한 토지는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고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줄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이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아까 얘를 중동으로 했으니까 중동으로 쭉 밀고 나갈게요. 자, 부천시 중동에 자 1번지서부터 976번지까지 있다고 할게요. 네, 처음에 이제 지번이 자 중동에 1번지, 2번지 쭉 있어가지고 한 번지 쭉쭉 4, 5, 10, 11, 12 쭉쭉쭉 가가지고 제일 끝에 몇 번지까지 있다. 976번지까지 있다고 할게요. 자, 이게 중동이에요. 이쪽 상동에 가면 다시 1점에서 새로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게 동, 리 이런 걸 우리가 지적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지번 부여 지역. 한번 따라하세요. 뭐라고요? 지번 부여 지역.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 리를 말한다. 네, 지번 부여 지역. 자, 그럼 중동 1번지서부터 976번지까지 있다 할게요. 자, 10번지가 있어요. 자, 10번지가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이 토지를 이렇게 두 필지로 나눌게요. 그럼 필지 수가 늘어났죠. 중동에 두 필지로 됐으니까 한 필지와 두 필지 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지번을 붙여야 되겠죠.
그럼 지번을 뭐라고 붙이느냐 이런 얘기. 그래서 10에 1. 11로는 안 되죠. 중동에 11은 이미 있냐고. 같은 지번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걸 중번이라고 하는데 중복되는 번호가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10번지를 분할한다. 그러면 하나는 번호를 10에 1 이렇게 붙입니다. 이때 이제 이걸 지번이라고 하는데 이걸 본번이라고 그래요. 이걸 부번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죠. 본번만 된 지번도 있어요. 부번만으로 된 지번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이때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줄을 긋는다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읽어라? 의라고 읽는다. 읽을 때 의라고 읽는다. 그래서 이게 의라고 표시한다 하면 안 돼요. 의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이게 연형 문제인데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고. 자, 지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런 지번 보신 적 있어요? 옛날식. 이게 지번인데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45의 2죠. 이게 옛날에는 지번을 한자로 표기했어요. 이게 지번이라고. 한자로 지금 뭐로 표시하죠? 알아요. 이게 현재 조문이라. 이게 75년에 바뀐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제 옛날 형식으로 이제 대장했던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이거 옛날 방식이고 지금 아라비아 숫자로 있는데 그럼 옛날에 표시했을 때 본번이 뭐죠? 45. 부번이. 예, 그럼 옛날 조문은 본번과 부번의 구분을 의로 표시한다 했다고. 쓸 때 뭐라고 썼어요? 의라고 썼다고. 근데 지금은 쓸 때 줄로 쓴다니까요. 줄로 쓰고 읽기만 의라고 읽는다. 그래서 의라고 표시한다는 옛날 조문이라고요. 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다시 읽어보시면 지번은 앞에서부터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임야대장 임야에 등록한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줄 표시로 연결하고 이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되셨죠? 예, 됐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얘기가 이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인데 여기 이제 이게 기초서라서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그림만 보여드릴 테니까 기본 그냥 개념만 한번 보세요. 네. 자, 1번 제목이 뭡니까? 신규 등록 전환. 그러면 이제 신규 등록하면은 느낌이 오세요? 처음 등록하는 거. 처음 등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 전환 느낌이 오세요? 등록 전환. 등록을 옮긴다고. 어디서 어디로?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가 바다예요. 자, 일단 요거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잖아요. 토지가 뭐예요? 땅이잖아요. 땅인데 바다가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 지구를 둘로 나누면 바다하고 육지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아닌 데가 토지. 그럼 토지가 아닌 데가 바다. 그럼 토지하고 바다의 경계만 얘기하면 돼. 경계. 최대 만조의 선이에요. 최대 만조. 좀 이따 또 나올 건데요. 최대 만조의 선. 우리가 바다는 만조하고 간조가 있죠. 물이 밀물 썰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제일 찰 때, 최대한 찰 때를 뭐라고 한다? 최대 만조예요. 그래서 바다가 제일 찰 때 선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최대 만조의 선 위에가 토지예요. 되셨나요? 그럼 우리가 갯벌은 토지예요, 아니에요? 갯벌은 어때요? 만조 때는 바다의 밑에 있다가 간조가 되면 빠져서 땅이 되잖아요. 그건 토지가 아니라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토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최대
만조유선 위에서부터를 토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잘 나와요. 뭐 평균 해수면 그러면 안 돼요. 평균이 아니라 뭐다? 최대 만조유서. 그럼 제가 지금 어떤 지역을 보여드린 건데 지금 막 의욕이 넘치시 막 쓰고 그러시는데 예, 좋아요. 예. 안 써도 되는데 예, 자 이게 뭐라고요? 여기가 지금 제가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지금 토지라고. 바다하고 토지의 경계가 어디다? 최대 만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다인데 이 바닷가에 지금 토지들이 있는 거예요. 49번지, 50번지, 51번지 이렇게 있는데 간척 사업을 했다 칠게요. 그럼 여기 앞에 여기 땅이 새로 생길 수도 있냐? 간척 사업을 했어. 예, 그래서 바다를 메꿨다고요. 토지가 새로 생길 수 있죠. 그럼 토지가 새로 생겼으면 등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 뭐 한다? 신규 등록. 그럼 신규 등록할 때 대장 만들 때 지번을 써야죠. 몇 번지라고 쓰느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뭐 할 때 신규 등록을 할 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몇 번지로 하느냐? 몇 번지 앞에 토지가 생겼어요? 50번지 앞에. 그럼 51로 하면 된다? 그럼 안 되죠. 아까 부번제도의 뜻은 아까 의일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부번이라고 하는 것은 중번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고안된 거예요. 그럼 50번지 앞에인데 51은 이미 있으니까 50에 1번지가 된다고.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 지번을 부여할 때는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말 드세요? 네. 지번을 어떻게 붙이냐 이 말이에요. 뭐 할 때는 신규 등록을 할 때. 자, 읽어볼까요? 원칙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줬지만 문장 읽혀지죠? 네.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 이게 뭐 할 때다? 신규 등록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게 바다가 아니고요. 여기가 산이에요, 산. 산. 그러면 이게 제가, 이게 지적도를 그리면, 지적도에는 토지 대장 있는 토지만 그려져 있어요. 임야 대장 있는 토지는 임야도에 나와요.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종이에 그 밑에 지적도 보이세요? 아까 제가 프린트 밑에 쪽에 지적도가 있는데 오른쪽 위에는 여백으로 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거기에 토지가 있긴 있어. 토지가 있는데 거기 있는 토지들은 임야 대장에 있는 거라고. 되셨나? 그럼 임야 대장인 토지는 지적도에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임야도에 그려져 있어요. 아까 세트 기억나시나? 토지 대장은 뭐랑 같이? 토지 대장인 토지는 지적도에 그려져 있는 거고 임야 대장에 있는 토지는 임야도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 지적도를 봤는데 여기가 여백으로 되어 있는데 산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럼 이건 무슨 뜻? 임야 대장에 있는 토지라는 거예요. 그럼 토지가 있긴 있는데 여기가 산 90번지일 수도 있죠. 근데 어디에는 안 나오지만 지금. 지적도에는 안 나오지만 산 90번지가 여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산 90번지가 있는데 산자 있는 거 보니까 어디 있는 토지? 임야 대장인 토지인데 이게 개발될 수 있나요? 현재 임야인데 허가를 얻어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냐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개발됐다. 그럼 어디로 옮긴다? 토지대장으로 옮겨요. 그럼 토지대장으로 옮기면 지번을 새로 붙여야 된다고. 되셨나요? 예, 그러면 산자만 지우면 돼? 안 되죠. 산자 지우면 몇 번지가 돼요? 90번지. 그럼 여기에 90번지가 있을 수 있죠. 그냥 90번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록 전환할 때는 지번을 새로 붙일 때 신규 등록이랑 마찬가지라고. 50번지 옆에 등록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럼 50에 1번지. 말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등록 전환을 하면요. 토지대장에 처음 나오는 건가요? 그렇지. 등록 전환을 하면 그동안 어디에 있었다가 임야대장에 있었다가 토지대장으로 옮기죠. 그럼 토지대장 입장에서는 처음 나오는 거냐고. 그러니까 뭐랑 마찬가지? 신규 등록이랑 마찬가지. 그래서 뭐나 뭐는 마찬가지다. 신규 등록이나 제목,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할 때는 지번 부여하는 방법이 똑같다고요. 토지대장 입장에서는 처음 나오는 거죠. 처음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붙여라?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이해되시죠?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여기 50-1이 있으면요. 네, 50에 2가 돼요. 네?
예. 그건 소관청이 판단해. 소관청이 판단. 예, 소관청. 그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될 수도, 여기가 51번지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인접지구를 50번지 여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소관청이 판단. 소관청이요. 예.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누가 판단해서? 소관청에서 판단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60번지가 있다고 할게요. 자, 60번지가 있는데, 이걸 분할을 할게요. 자, 분할하면 필지수가 늘어났죠? 분할에 대한 지번은 어떻게 보시냐. 하나는 무조건 분할 전에 지번으로 해요. 이게 원래 몇 번지였다? 원래 60번지였잖아요. 그럼 60번지를 분할하면 하나는 그대로 쓰는 거라고. 그대로 몇 번지? 60번지가 되고 나머지는 60의 1번지. 의라고 읽어라. 다시라고 읽지 말고. 60의 1. 60하고 60의 1.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또 분할할 수 있나? 분할되나 또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럼 몇 번지를 분할했죠? 60번지를 분할했잖아요. 그럼 하나는 그대로 60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대로 60이고 나머지다가 부번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부번을 붙일 때 60의 1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0의 2. 그러니까 이게 글의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1필지는 여긴 지금 없는데 1필지는 분할 전에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최종 부번 있잖아요.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부여. 말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까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60의 1번지를 분할했어요. 그럼 몇 번지가 돼요? 하나는 그대로 해요. 60의 1, 60의 1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이 2까지 있잖아요.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말 이해되십니까? 자, 읽어볼까요? 분할할 때 원칙.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 부여한다. 말 들으십니까? 근데 앞에 말이 빠져 있다고요. 하나는 무조건 분할 전에 지번을 부여하고 하나는 분할 전에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 필지 지번은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부여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61번지가 있어요. 61번지가 있고요. 여기에 62번지가 있습니다. 61번지, 62번지를 거꾸로 합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두 필지를 하나로 합쳐요. 그러면 지번이 하나만 필요한 거죠. 한 필지가 됐으니까. 그럼 합병 대상 지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을 해요. 무슨 지번? 선순위예요. 그럼 61하고 61을 합병하면 몇 번지 된다? 60번지. 그럼 몇 번지가 없어지나요? 62번지 없어져. 이거 없어지는 지번을 결번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 결번. 그래서 어떤 동네는 100번지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1번지부터 쭉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분할 합병이 계속 있을 수 있냐고. 분할이 되고 합병이 되고 하면은 안 쓰는 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쓰는 번호를 없어진 번호를 뭐라고 한다? 결번. 그래요. 그럼 61하고 61을 합치면 몇 번지? 합병하면 61번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합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60의 2하고 60이라고 합병하면 그때 61이에요. 61. 선순위를 하는데요. 이때 조건 본번만으로 된 게 있으면 본번만 된 것 중에 선순위래. 그러면 이건 부번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본번만으로 된 것일 때는 이게 먼저 부여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합병 대상 지번 중 무슨 지번으로 하는데? 선순위 지번으로 하는데 본번으로 된 지번 있을 때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으로 부여한다. 말 이해되십니까? 본번 중 선순위. 자, 지적 확정 측량할 때 이거는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지번 부여할 때 개념만 한번 볼게요. 이런 거 공부하신 데가 지번입니다. 할만하죠? 할만하실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목 갈게요. 지목. 오른쪽에 지목. 자, 요거 끝났고. 뭐요? 지목. 지목은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해 놓은 거예요. 무엇에 따라 분류해놨다? 주된 용도. 그래서 지목을 정할 때 원칙이 있는데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써요.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용도만 쓴다. 이게 1필
일목의 원칙. 그래. 일필, 일목의 원칙. 그 다음에 주지목, 추정의 원칙.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필지 수는 한 필지인데, 실제로 용도가 여러 용도일 수도 있다고.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과수원이 있는데, 과수원 가운데 연못이 있다고 칠게요. 예, 그럼 이 연못이 이제 과수원 농사 지으려고 연못 판 거예요. 연못은 우리가 유지라고 해요, 유지. 뭐라고 부른다? 이제 물이 고였는데 유지라고 하는데, 그럼 그 유지 부분은 사과나무 있는 데가 아니죠. 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실제로 용도는 과수원으로 쓰이고, 그 가운데는 유지로도 쓰이잖아요. 근데 주로 뭐가 되냐면 과수원이잖아요. 그럼 그걸 한 필지로 할 때 그냥 지목을 과수원 이렇게 등록할 수 있다고. 실제로 용도가 다르더라도 지목은 몇 개만 써야 되니까. 하나만 써야 되니까 하나를 쓸 때 무슨 용도로 쓴다? 주된 용도로 쓴다. 그걸 주지목, 추종의 원칙 그렇게 부릅니다. 자, 무슨 원칙? 주지목, 추종의 주된 용도로 따라라. 주된 용도 따라라. 그 다음에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 뭐라고요?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 이건 뭐냐면 이 토지의 목적이 정해져 있으면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맨날 개념 잡아드릴 때 하는 얘기인데, 이제 전이라고 하는 건 밭전자 쓰니까 이제 이 토지가 현재 용도가 뭐다? 밭이니까 뭐예요? 전이잖아요, 전. 여기다가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주택. 주택을 지을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허가를 받으면 돼요. 허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이잖아요. 농지잖아요. 농지는 원래 이제 공법 시간에 농지법을 하실 거라고.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는 농사 지어야 되는 땅이죠. 농사 지는 땅이 농지인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느냐? 못하는 건 아니다. 허가가 나오면 된다. 마음을 열으세요. 네? 마음을 열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농지 전용 허가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다른 용도로 바꾸는 전용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뭘 얻으면 허가를 얻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 근데 이 땅이 허가가 안 나오는 땅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허가를 받으면 할 수도 있다. 그럼 허가를 나올 수 있는 땅이면 비싼 땅이죠. 근데 절대 농지 같은 데는 허가가 안 나온다고. 그럼 그건 계속 뭐로만 써야 돼? 농사만 져야. 그럼 그런 땅은 싸겠죠. 그러니까 같은 전이라도 허가가 나올 수 있는 전도 있고 허가가 안 나온다. 값이 다른 거라고. 개념 되셨나요? 그럼 현재 이 토지 지목은 뭔데요? 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 대답하셨죠. 전인데 집을 지을 수도 있다? 지을 수도 있다. 뭐만 받으면. 허가만 받으면 이제 각종 허가가 들어가는 거지. 농지니까 농지법은 농지정 허가가 있고, 건물을 짓는 거니까 건축법 적용돼서 건축 허가가 있고, 각종 뭘 얻어야 되는 거야. 허가를 얻어서. 그럼 허가를 얻어서 집을 지어요. 어디에다가? 전에다가 집 지을 수 있다고.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집을 다 지었어요. 자, 그럼 이 토지는 이제 주택의 부지가 되었죠.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주택의 부지로 됐잖아요. 집을 다 지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집을 다 짓고 나서 전에서 대로 바꿔요. 무엇을? 지목 변경. 그러니까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개념이 순서가 이 토지에다가 전에다가 집 지으려면 공사할까요? 땅 파고 막 할 거냐고. 땅 파고 공사하고 토목 공사하고 삽질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실행위는 형질 변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형질. 토지의 형질 변경. 그런 삽질 생각하세요. 땅을 파고 포장하고 깎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형질 변경. 그럼 형질 변경이 마음대로 되느냐? 안 돼. 그래서 형질 변경 허가 이런 말이 나오는 거라고. 공법 시간 하는 얘기예요. 그럼 토지를 지목 변경을 하고 형질 변경하는 게 아니에요. 뭘 먼저 공사를 먼저 집을 짓고 지목 변경하는 거라고. 되셨습니까? 개념이. 그래서 근데 형질 변경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뭘 얻어서 허가를 얻고 적법하게 형질 변경이 돼서 건물 다 지으면 이 땅은 용도가 주택의 부지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서 지목을 전해서 대로 바꾼다고.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 개념이 뭐가 된다? 지목 변경이 돼요. 자, 그런데 집이 없어요. 근데 지목 변경을 대로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 이 땅이요, 전인데 아직 집을 짓고 나서 대로 바꾸잖아요. 근데 이 땅이 집이 없어. 주택이 없어. 그래도 대로 할 수도 있다고. 이 땅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새로 만드는데 이게 택지로 개발한 거예요. 뭐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땅? 택지, 주택의 부지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땅이야. 그럼 아직 아파트가 없어도 지금 현재는 풀만 있어. 그래도 이 땅의 목적이 택지로 조성된 거죠. 그럼 사용 목적이 정해졌으면 목적에 따라서 미리 대로 바꿔줄 수도 있다고. 되셨습니까? 그것을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뭐가 정해진 땅이면, 목적이 정해진 땅이면 목적에 따라서 미리 지목을 바꿔줄 수도 있다.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개념은 이제 원칙부터 잘 잡으세요. 자, 공장을 짓는다. 그럼 전에다가 허가를 얻어서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은 지목을 전에서 공장 용지로 언제 바꾸는 거예요? 공장 다 짓고 나서. 공장 다 짓고 나서 이제 공장 부지가 됐으니까 공장 용지로 바꾸는데 미리 공장 건물을 안 지어도 공장 용지로 할 수도 있다. 산업단지 조성하잖아요. 공단 조성하잖아요. 그러면 공장 건물이 없어도 공장 용지를 할 수도 있다. 예, 그런 원칙을 뭐라고 한다?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말의 뜻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제목이 4번에 영속성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은 뭐냐면 용도가 바뀌더라도 일시적으로 바뀌는 것은 지목을 안 바꿔요. 잠시만 다른 용도로 쓰였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지목을 바꾸지를 않는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조문에 있는 걸 시험에 내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채석장 있잖아요. 돌캐내는데 채석장은 잡종지예요. 지목이 뭐라고 한다? 잡종지. 그럼 채석장은 잡종지예요.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임야가 있어요. 돌산이 있어요. 그럼 현재 지목이 임야라고. 임야인데 거기에 허가를 얻어서 채석장이 들어설 수도 있다. 허가를 얻었으니까 채석장에 들어섰어요. 그럼 채석장에 다 들어서면 지목 변경을 한다고요. 원래 뭐였다가 임야였다가 잡종지로 지목 변경을 해요. 예. 그런데 이 채석장 허가를 얻을 때 잠시 필요한 것만 캐놓고요. 다시 원상 복구를 조건으로 할 수도 있어요. 허가를 얻을 때. 그래서 채석장 허가를 할 때 원상 회복을 조건을 허가를 얻었다. 그러면 잠시만 쓰고 돌려놓겠다는 얘기죠. 그럼 채석장이 있어도 지목을 그냥 임야로 둔다고. 잡종지로 안 바꾼다고. 이런 걸 무슨 원칙입니다. 영속성. 일시적으로 용도 바꿔서 쓸 때는 지목을 바꾸지를 않는다. 그런 말 뜻입니다. 자, 이런 원칙에 따라 지목을 쓰고요. 지목의 구분에서 지목은 현재 28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28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여러분들 입문 과정에서는 지목 이름이 입에 100개. 그 내용 안에 있는 것보다도 지목 이름, 그것도 기출문제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예요. 다음 우리나라의 지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내. 한 5, 6년 전에 계속 유행했던 문제인데요. 산업용지라는 거 없다고. 지목 이름에 산업용지라고 하는 지목 이름은 없다고. 말 되셨나요? 공장용지라고 하는 건 있어도 산업용지라고 하는 지목은 없다. 이런 문제예요. 항만용지 이런 지목 없다고. 문제 뜻 이해되시죠? 그래서 28개의 지목 이름부터 먼저 입에 배게 하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다가요, 이 단어가 여러분들 이미지가 떠오르시면 돼. 그 단어의 이미지가 떠오르시면 되는데, 아무리 해도 단어 이미지가 안 떠오른다, 그럴 때 내용을 보세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전 이미지 떠오르세요? 밭 생각하시면 돼. 전. 네. 그 다음에 2번에 답, 논 생각하시면 돼. 논. 그러니까 전이냐 답이냐라고 하는 것은 농지인데, 농사를 지는데 경작 방식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재배하면, 그러니까 물에서 농사를 짓는 거다. 답이라고 한다고. 답. 그러니까 물에서 키우는 게 뭐가 있어요? 미나리깡 이런 거 있잖아요. 연근 우리 먹잖아요. 연근. 예. 그런 거 키우는 데가 뭐다? 답. 물에서 키우는 거고요. 뭐 고구마, 감자 이런 거, 배추 이런 것은 밭에서 키우잖아요. 예. 그런 건 뭐가 된다? 그렇게 해서 답.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짓는데, 이게 이제 작물이 과일나무, 과수류를 재배하는 데는 과수원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지, 그러면 지목 종류로는 딱 3개예요. 전답, 과수원. 뭐요? 전답, 과수원. 요 3개를 뭐라고 한다? 농지, 그런 거예요. 전답, 과수원. 그럼 전답, 과수원을 봤을 때, 농사 짓는데, 논리적 구분은 이겁니다. 자,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작물이 과수류면 뭐고?
과수. 그럼 과수류가 아니면 이제 나머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전 아니면 답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축산 낙농업을 하는데 축산 낙농업 하는 데는 목장용지. 목장용지. 이미지 떠오르시죠? 목장용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임야. 자, 임야인데 이건 워낙 자주 나와서요. 이건 그냥 외우시는 거거든요. 한번 입에 한번 베개 외울게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걸 임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뭐다? 임야. 광천지 느낌 오세요? 광천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하에서 이거 뿜어져 올라오는 거, 뭐 약수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그죠? 온천이 올라올 수도 있고, 뭐 석유 아직 없지만 석유 이런 게 품어져 올라오는 데를 뭐라고 한다? 광천지. 염전 느낌 오세요? 예, 염전하면 느낌 오실 거예요. 예, 그다음 넘겨보시고 대. 아까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대라고 하는 건요. 건물 중에서 주거, 사무실, 점포, 그다음 문화시설 건물의 부지를 대라고 그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대 그러면 뭐라 됐죠? 영구적 건축물 중이란 말 있잖아요. 예, 영구적 건축물 중 어떤 건물? 주거, 주택이네, 주택. 그 다음에 사무실, 빌딩 생각하시는데, 그 다음에 점포, 상가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점포. 그 다음에 박물관, 극장, 미술관. 이건 문화시설이죠? 예, 그래서 문화시설에 접수된 부지, 정어미 부속실의 부지를 뭐라고 한다? 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물 하면 어떤 건물이 떠오르십니까? 상가 건물. 주택. 아파트도 주택이고, 단독주택도 주택이고, 네, 펜션도 주택이고, 공장도 건물이죠. 공장 건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의 종류가 많냐고. 창고 건물. 요새 쿠팡 물류 창고 건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하는 게 여러 건물이 있잖아요. 이런 건물들 중에서 모든 건물의 부지가 대인 게 아니라고. 느낌 오세요? 창고 건물의 부지면 창고 용지라고. 학교 건물 있나? 학교도 건물 있잖아요. 학교 건물의 부지는 학교 용지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다 대인 게 아니라 건물 중에서 어떤 건물의 부지를 대로 한다. 주거, 그 다음에 사무실, 그 다음에 점포, 그 다음에 문화시설 건물 이런 것을 대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장 건물의 부지면 뭐로 하고? 공장용지. 그 다음에 10번에 학교용지. 느낌 오시죠? 학교용지. 그 다음에 주차장. 다 아실 거고.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주유소용지라고 있어요. 주유소용지. 그 다음에 창고용지. 그 다음에 길이면 도로도 있네요. 그 다음에 철도용지. 철길이면 철도용지. 그 다음에 제방. 뚝 있죠, 뚝. 방조제, 방파제 이런 뚝의 지목을 제방. 그 다음에 하천. 느낌 오시죠? 하천. 국어 조금 낯설어, 단어가. 그죠? 예, 국어가 원래 또랑이라는 뜻이에요. 또랑. 자, 그럼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자, 그 밑에 19번에 유지 보이세요? 19번에 유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물이 있을 때, 우리가, 한강은 토지예요, 아니에요? 토지죠. 우리가 토지라고 하는 건 바다가 아닌데, 토지잖아요. 근데 토지인데 물이 흐르죠? 그 물이 흐르는 토지를 지목이 둘 중에 하나라고. 토지인데 그 위에 물이 흐를 수 있잖아요.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는 토지면은 하천. 되셨나요? 네, 하천. 그 다음에 인공수로 오면 국어. 우리가 농지 정리 사업을 하면 우리가 논을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딱딱딱 만들면서 그 농수로 만들어 놓은 데 있죠. 농수로 시멘트 발라가지고 이렇게 농수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데가 인공수로라고. 그런 데를 뭐라고 한다? 국어. 그래요. 그럼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자연적이면 뭐고? 하천. 인공수로면 국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자연적이더라도 규모가 아주 작아. 또랑 이런 거. 그런 것도 국어라고 한다. 그러니까 국어의 키워드는 인공수로, 소규모. 보이세요?
소규모 이런 것은 뭐로 한다? 국어. 잘 구분해요. 잘 냅니다. 하천하고 국어. 그다음에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고여있는 데는 유지. 고여있는 데는 유지.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소류지도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못. 그 다음에 연왕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한 토지. 그래서 요거 이번에 또 시험 또 냈는데 맨날 기출문제 냈던 거 또 내고 또 내거든요. 그러니까 연왕골이요. 재배하는 토지면요. 응? 자, 보세요. 연왕골을 재배란 말은 재배는 농사 짓는 거죠. 그 농사 짓는 땅은 아까 어디였죠? 농사 짓는 거는 셋 중에 하나잖아. 전, 다, 과서인데 연왕골은 물에서 키우냐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다. 그러니까 재배 그랬으면 뭐가 되고? 답. 근데 이건 뭐라고 돼 있죠? 자생. 사람이 농사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연못에 지질 클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데가 뭐가 된다? 유지. 그러니까 그 뒤에 연, 왕골 등이 자생이라는 게 키워드다 이 말이에요. 예, 자생. 거기가 재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재배 그러면 답이고 자생 그러면 물이 고여 있는 거니까 유지다. 유지. 그 다음에 이제 물이 고여 있는데 거기서 양식업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런 데를 뭐라네? 양어장. 그 다음에 수도용지. 예, 수도가 관련된 뭐 정수장 이런 데. 수도용지 그러고요. 공원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용지. 체육시설의 부지가 체육용지. 그 다음에 유원지. 다 익숙한 단어죠. 예, 유원지. 그 다음에 종교용지. 예, 사적지. 문화재 이런 데 있는 데가 사적지. 그 다음에 묘지. 넘겨보시면 28번째 나오는 게 잡종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 28개의 지목으로 나눴는데 몇 개요? 28개로 나눴는데 우리나라의 토지를 실질적으로 28개로 더 많이 나눌 수도 있죠. 근데 법적으로는 28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27번째까지 해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잡종지로 하는 거라. 개념 이해되셨나요? 나머지는 다 뭐로 처리한다? 잡종지. 그래서 이게요, 개념을 보시면 이게 2004년도, 그냥 들으세요. 2004년도까지는 24개였어요. 지금 몇 개인데? 28개. 그럼 옛날에는요, 주차장이라는 지목이 없었어요. 지금 아까 주차장이 있었나? 자, 이제 옛날에 주차장 지목이 없었을 때는 주차장의 지목이 뭐였을까요? 잡종지. 개념 되셨나요? 어디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잡종지인데, 이제 점점 늘어나서, 그래서 지금 몇 개가 됐다? 28개가. 옛날엔 주소용지가 없었던 시절에는 주소용지가 잡종. 그래서 옛날 어른들 주소용지는 잡종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옛날 얘기 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주소용지가 따로 있다? 아, 주소용지 있었냐고요? 주차장도 따로 있었죠? 네,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잡종지까지 해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아까 이런 거예요. 도면에다가, 이게 보이시나? 도면에다가 제가 아까 벌써 집원 썼나요? 집원 썼고 이게 뭐 썼죠? 지목 썼죠. 예, 지도에다가 집원도 쓰고 지목도 썼다고요. 그럼 이게 900, 이게 집원이죠. 예, 이게 뭐예요? 도로라고, 도. 이게 도예요, 도로. 그러면 이게 지목이 도로인데 지도에다가는 이 지목이라고 하는 글씨를 정식으로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글자만 써요. 지도에 여러 필지가 나오잖아요. 이 글씨를 다 쓰면 지면이 부족할 수 있다고. 그래서 글씨를 지목을 쓸 때는 한 글자만 씁니다. 그걸 부호로 표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목은 도면에는 어떻게 표현한다? 부호로 표현해. 그럼 한 글자만 쓸 때 첫 글자를 써요. 그러니까 도 하면 뭐가 돼요? 도로. 지도를 봤는데 학 이렇게 써 있으면 학교용지. 묘 이렇게 써 있으면 묘지. 아까 이름 묘지. 과 이렇게 써 있으면 과선. 목 이렇게 써 있으면 목자용지.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그 다음에 공 이렇게 써 있으면 공 이렇게 써 있으면 이제 이어서 이제 문제야. 공으로 시작되는 지목 이름이 2개가 있다고. 공원도 있었죠. 그쵸? 공원도 있고 공장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은 공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용지는 장이라고 쓴다. 말뜻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4개의 지목은요, 두 번째 글자를 써요. 어디 보시냐면 334페이지 보이세요? 334페이지.
자, 거기에 지목의 표기 방법.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신명칭으로 쓰는데 지적도 임야대 원칙은 뭐로 쓴다? 두 문자주의. 머리 두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첫 글자 쓴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첫 글자를 쓰는데 2번에 니은번에 예외 뭐를 쓴다? 차 문자를 쓰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 글자 쓰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왼쪽 날개에 있죠. 왼쪽에 예. 주차장, 유원지, 공장 왼쪽 공장용지, 하천 그 4개 보이시죠? 이게 뭐 거의 뭐 매년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연습했던 게 공장용지는 공이라고 안 쓴다. 장이라고 쓴다. 공은 뭘 뜻한다? 공원을 뜻한다. 이런 거. 그럼 여러분 주라고 써 있는 건 뭘까요? 그렇죠. 주유소. 주라고 써 있는 건 주유소 용지를 얘기하고 주차장은 차라고 쓴다. 보이세요? 예. 그래서 주차장은 차. 그다음에 유원지는 뭐라고 쓴다? 원. 유라고 써 있는 건 유지예요. 유지. 아까 호수, 연못 이런 걸 유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면 유지. 그다음에 하천은 뭐라고 쓴다? 천. 그래서 하라고 시작하는 건 하천밖에 없는데요. 하라고 쓰는 것보다 천으로 된 게 더 금방 알기 쉽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하보다는 천이 더 알기 쉬워서 그냥 뭐라 쓴다? 천 이렇게 쓰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드는데 또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유래를 글씨가 작으니까 하라고 쓰는 게 학인지 하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더 쉬운 천으로 한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4가지 법에 있는 거 그대로 4가지는 두 번째 글자 쓴다. 이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우는 건 나중에 외우셔도 돼. 지금 이제 말의 뜻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지목이에요. 지목. 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하셨죠? 지목 28개 이름 좀 한 번만 더 보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경계. 우리 아까 경계 보셨는데 경계 선이었죠. 선.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거예요. 그런데 경계에서 뭐 맨날 나오는 문제는 똑같은데 거기에 지상경계 결정기준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개념을 하나 잡을게요. 경계하고 지상경계는 다른 말이에요. 경계는 어디에 있는 선? 지적공부에 있는 선이고요. 이게 지상경계 그러면 지상 구조물을 얘기해요. 표시. 그래서 아까 개념을 하나씩 잡아가실 텐데 요 선이 뭐죠? 이게 제 지적도 그려드린 거예요. 그쵸? 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적도에 있는 요 선, 요걸 뭐라고 한다? 경계 그래. 그냥 뭐라고 한다? 경계. 그럼 우리 아까 소유자가 여기다가 담장을 쌓을 수 있나요? 여기가 내 땅 경계다라고 여기다가 담장을 쌓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말뚝으로 표시할 수도 있나? 말뚝. 그럼 이건 땅에다가 표시해 놓은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지상경계. 지상. 땅에다가 표시해 놓은 경계를 뭐라고 한다? 지상경계. 그럼 어디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구조물을 지상 경계. 다른 말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여기가 갑소유고, 여기가 을소예요. 이게 조문이, 이게 기술적인 게 아니라 그 말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게 이런 말 뜻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가 갑이고 여기가 을의 땅인데, 갑과 을이요. 자기 서로 상대방과 자기 땅의 경계를 이렇게 담장으로 표시해 놨어요. 담장. 그럼 여기는 누구 땅? 여기는 갑의 땅이고 여기는 을의 땅이에요. 그럼 이 담장이 뭐가 되죠? 이게 무슨 경계? 예, 땅에다 표시해 놓은 거냐고. 표시해 놨잖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측량을 새로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갑의 땅과 을의 땅의 경계를 측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측량을 할 때 이건 지상 경계인데 이 담장에 두께가 있냐고. 두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측량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가운데. 어디를 기준으로? 중앙. 그래서 구조물의 중앙. 여기서 경우의 수가 5가지가 나와요. 어디를 기준으로 측량하느냐 이게 5가지 경계 기준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럼 밑에 보시면 지상경계 설정 기준이란 말 보이시나? 3번에 양가로 3번에 334필 지상경계 설정 기준. 자, 첫 번째 뭐라 되어 있나요? 연접되는 토지의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 구조물의 중앙. 요 구조물의 중앙. 자, 이렇게 축대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가 갑의 땅이고 여기가 을의 땅인데 요 축대로서 경계를 표시해놨다고 할게요. 그럼 요것 때 고저가 있나요? 있다고 있다 고저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구조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저가 있을 때는 구조물의 하단부를 기준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해죠. 그래서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 어디요? 구조물의 하단부. 그다음에 토지 구호 등에 절토된 부분이 있다. 절토라고 하는 건 깎는 거거든요. 절토된 부분이 있을 때는 경사면의 상단부. 네, 이제 전제 조건이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할게요. 근데 지금은 개념만.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고속도로 같은데 가다 보시면 이게 도로예요. 이게 단면도인데 옆에 임야가 있는데 고속도로 공사하면서 이렇게 깎죠. 옆에서 임야가 있으면 이렇게 깎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절토라고 합니다. 절토. 그럼 절토가 됐을 때, 이렇게 절토가 됐을 때 어디까지를 도로로 치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기는 도로고 여기는 옆에는 임야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있을 때 이 경사면에 절토로 했을 때 경사면에 상단부 여기까지를 도로로 치는 거라. 기준으로 칠 때. 그래서 절토된 부분이 있을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경사면의 상단부. 경사면의 상단부. 그다음에 4번은 아까 하셨네. 아까 물하고 접했던 물이 제일 찰 때를 기준으로 해요. 바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최대 만조. 호수면 만수라고 합니다. 최대 만수. 최대 만조 또는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 공유소 매립 토지 중 제방을 토지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 부분.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지금 바다고 여기가 최대 만조이라고 할게요. 여기까지가 종전의 토지죠. 종전의 토지인데 간척 사업을 했어요. 간척 사업에 해서 토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토지가 새로 생겼어요. 맨 끝에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간척 사업을 했어요. 이 좀 받아요. 이쪽 끝에 부분은 제방을 쌓겠죠. 이해되십니까? 요 끝에 요 물하고 접해 있는 부분은 뭘 쌓았어? 제방을 쌓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토지가 새로 생겼을 때 어디를 경계 기준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가 새로 시작된 거죠. 아까 여기 최대 만조이선이었으니까 여기서 시작되는 요 끝을 어디로 끝으로 처리하느냐. 요게 제방이 있으면 여기를 어깨라고 합니다. 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어깨. 그럼 바깥쪽 어깨의 부분을 기준으로 해. 어느 쪽? 바깥쪽 어깨. 바깥쪽이 어디냐? 물 쪽이에요. 물 쪽을 뭐라고 한다? 바깥쪽이라. 바깥쪽 어깨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연적일 때는 어디가 기준이었죠? 자연적으로 뭐라고 접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다인데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만조고 여기가 간조. 밀물 썰물이 있냐고. 바다니까 만조가 있고 간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자연적일 때는 아까 어디가 기준인데 최대 만조이선인데 그런 게 아니라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간척 사업을 해서 이렇게 편입하여 등록할 때는 뭐 최대 만조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를 바깥쪽 어깨부. 말 되셨나요? 그래서 5번째 읽어보시면 뭘 했대요? 공유수면 매립. 말 들리세요? 네, 공유수면 바다 매립하고 이런 겁니다. 공유수면 매립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할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바깥쪽 어깨부. 그래서 지금 한번 쭉 그림 보셨는데 그러니까 그냥 시험은 그냥 간단하게 나옵니다. 예, 뭐 이렇게 5가지 중에서 안쪽 어깨 그럼 틀린 거죠.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예, 그래서 높낮이 차이가 없을 때는 어디가 기준? 높낮이 차이가 없을 때는 5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중하. 예,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 예, 절토된 부위 있으면 경사면에 상단부. 아까 잘랐을 때 경사면에 상단부. 그 다음에 예, 물하고 접해 있을 때는 최대 만조 만수이선. 제방 이런 말 나오면 나중에 문장도 다 안 읽어요. 제방 이 말 나오면
바깥쪽 어깨 벌려. 이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올해도 또 나왔고요. 자, 이게 경기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예. 자, 경기까지 하셨고, 면적은 이제 아까 했던 거, 뭐, 끝수 처리 이런 건 나중에 하시면 되고, 자,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면적은 단위는 제곱미터다. 면적의 단위는 평이 아니라 제곱미터라고 쓰는 거고, 면적을 등할 때는 수평 넓이다. 위에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수평 면상 넓이고, 경사 면적이 아니라 수평 면상 넓이다. 그렇게 하시면 끝.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네 문제 맞히신 거예요. 네 문제 공부하신 거예요. 맞췄다고 하면 좀 치려고. 네 문제 공부하신 겁니다. 자, 이게 2장이었어요. 2장.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는 거고, 네, 다음 시간에는 뭐 하겠습니까? 그쵸. 지적 공부, 그 다음에 토지 이동 및 지적적, 이런 거 하겠죠. 네. 자, 오늘 첫째 시간이었는데요. 고생하셨어요. 네. 또 안 하던 공부 하시려니까 네, 좀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뭐 공부하셨습니까? 후닥후닥 지나갔죠? 네. 네. 오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토지대장하고 등기부 있잖아요. 그 양식 좀 자주 눈에 익히시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다. 지적이라는 말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건데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토지를, 모든 토지를 무엇별로, 필지별로 어떤 내용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데 어떻게? 조사, 측량하여 들어간다. 그 조문은 외우는 조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토지에 등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